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준비해야 될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세요. 거의 한 10억 명 정도가 이런 가상현실 환경에서 뛰어놀고 캐릭터를 활용하고 이러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보편적 스타일이 되겠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구글, 애플, 뭐 할 것 없이 전부 쓰는 거에, 차는 거에, 소위 인류가 새로운 초월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여러분, 3,500조, 2,800조 기업이 돈을 쓰면 단위가 다르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 새로운 일자리가 막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기술이 뜹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세계, 그리고 라이프로깅. 보통 학자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을 이 네 가지를 꼽는데요. 이게 원래 엔지니어링에서 되게 제한적으로 쓰이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게임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포켓몬고 전 세계가 좀비처럼 열광했던 거 있죠? 그게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섞어 놓은 거죠. 가상현실은요, VR은요. 제가 원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던 건데요. 이게 이제 게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장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들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새로운 생태계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페토에 아까 3억 명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 3억 명은요, 첫째, 국적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메타버스 세계는 그런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언어를 쓰니 중요하지 않아. 너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하죠. 인간이면 당연히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코인으로 거래하고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게 되게 익숙해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꼭 게임 속에서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전체 세계 상거래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NFT와 그리고 코인입니다. 암호화폐죠. 세계적인 화가 미플이라는 작가가요, 자기 그림을 탁 해서 5,000일 동안 작업한 걸 다 죄다 모아가지고 NFT 등록하고 팔아봤어. 그랬더니 무려 780억에 팔립니다. 이러면서 NFT 아트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엔터 기업입니다. 방시혁 대표가요, 하이브에다가 5천억을 NFT에 투자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TS가 셀카를 찍었어.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NFT에 등록하고, 자, 여러분 이거를 자기 걸로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경매를 해서 팔겠습니다. 그 수익금의 절반은 세계 불우한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낼 거예요. 와, 팔리겠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영역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 MZ세대. 세계관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 이제 시장이 크는데요. 지금 약 NFT 시장으로 열린 게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창조적이고 연계성을 갖는지 한번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BAYC라는 프로젝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인데요. 원숭이 만 마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스토리를 깔아줍니다. 보워드 에이브 요트 클럽. 야, 지루한, 돈이 너무 많아서 지루한 원숭이들 우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자. 그런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NFT에 등록해서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회원권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걸 다 사. 그랬더니 뉴욕에서 뭐 미국 전 지역에서 슈퍼 셀럽들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누가 가입했냐? 마돈나, 무슨 에미넴, 이런 진짜 슈퍼 셀럽들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프라인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랬더니 전부 가서 마돈나하고 어깨동무하고 셀카 찍고 막 에미넴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같이 놀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가장 비싸고 희귀해 보이는 원숭이 저 NFT가 한때 40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원숭이를요, 아디다스가 샀어요. 저 아디다스 옷 입은 원숭이 보이세요? 한 마리를 사갖고요, 얼굴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줘요. 옷을 바꾸는 거예요. 3만 마리 아디다스 원숭이를 만들어서 NFT를 또 발행합니다. 한 마리에 90만 원에 파는데 1분 만에 매진 275억에 매출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NFT 등록된 모자, 옷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것과 일치하니까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와, 이게 된다고? 여러분, 이 세대들은요, 이런 거에 열광해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와. 그리고 그걸 어디다 자랑하죠? SNS를 통해 자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TV를 안 봅니다. 방통위에서 무슨 보고서를 냈는데요. 1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TV가 집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0.4%예요. 여러분, 4%도 아니고 0.4%가 있어야죠. TV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럼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핫하고 쿨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Just do it. 기억나시죠? 광고를 통해 했어요. 근데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10대와 20대가 자기들 세대에서 되게 리스펙트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와, 쟤는 디지털 개발자가 됐대. 야, 쟤는 그 어렵다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대. 메타버스 세계관을, 와, 저런 걸 만든데 커뮤니티에, 아까 3만 명이라고 그랬잖아. 3만 명이 들어와서, 야, 아디다스 진짜 쿨하지 않냐? 와, 이런 혜택도 준대. 이게 막 커뮤니티를 통해 쫙 번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진짜 힙한 브랜드네. 팬덤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죠. 코카콜라, 스타벅스, 뭐 삼성전자, 펩시콜라, 맥도날드 다 해요. 제일기획은 그러니까 야, NFT 빨리 팀 만들어. 발행부터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면서 새로운 종류의 직업들이 막 창조되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요. NFT나 코인 경제, 메타버스가 다 다운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태계와 투자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이런 걸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돼? 경험해봐야죠. 대부분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타버스는 그 애들 노는 거지. NFT는 사기야. 코인 좀 하지 마. 약간 불법으로 하자. 경험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로 변화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항상 대한민국 표준은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보도 참고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죠? 저것만 하면 정부는 할 일이 다 끝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표준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아우 답답해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남역에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럼 강남역 치면 확진자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자. 연인원 방문자가 3년 만에 6억 명이 넘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여러분 어느 쪽에 투자하고 싶어요? 나는 절대 안 받고 아니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투자하는 이 청년들과 젊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흡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주입식 교육이요, 세계에서 제일 공인된 그리고 훌륭한 교육법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겼죠. 그게 뭐냐? 검색을 통한 학습입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코딩을 막 해요. 왜? 유튜브 보면 따라하면 되니까. 야, 그렇게 해서 코딩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을까요? 경험하고 나면요, 가능성이 열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죠.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준 교훈이 뭐예요? 디지털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지구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환경만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문명의 표준 자체를 아이들을 위해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너희는 검색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형 학습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을 다 경험해서 너희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라. 거기에 주인공이 되라고 알려줘야 돼요. 야,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두 번째 이슈는 팬덤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덤 경제가 소위 말하는 자본과 이 권력이, 중앙 권력이 이끌던 세계를 완전히 바꾸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BTS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 1등을 해? 여러분, 이게 자본과 방송이 지배하던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60% 대한민국 국민이 저녁 7시에 유튜브를 본대요. 앞으로 더 늘 거예요. 대한민국 실제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이 1760여 명 되고요. 그리고 1760여 명의 수익이 1760억 정도 돼. 1인당 평균 1억. 여러분, 이게요, KBS의 1년 매출이
광고 매출이 한 3,500억 된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는 누가 키우죠? 구독과 좋아요가 키우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키우는 거죠. 권력이 이동한 거예요. 이제는요, TV 광고로 되게 큰 일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무신사의 이 유아인 바지, 무려 50만 장이 팔렸어요. 야, 바지 하나가 50만 장 어떻게 팔리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댓글이 11만 개예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많이 팔린다. 이게 디지털 신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NFT가 떠오르네요. 아디다스가 아까 3만 명의 NFT 회원을 확보했죠?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고 막 너희들이 신상품 결정해봐 투표권도 주고 거기다가 처음 나온 바지인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50% 할인 들어갑니다. 댓글 달까요, 안 달까요? 이게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팬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인간은요, 미디어를 통해 팬덤을 결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위가 뭔지 아세요? 아기 상어예요.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이게 말이 돼요? 메타버스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방송국의 조회수 1위가 대한민국 거예요. 그것도 애기들이 보는 거예요. 디즈니를 안 보고 이걸 본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죠. 국적은 필요 없고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 좋아하는 것끼리 모아보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대한민국 팬덤이 한 10억 대요. 그럼 이게 메타버스 세계의 대한민국 내수시장 아닌가요? 뭐든지 팔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업들이요, 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팬덤을 만들고 그걸 통해 미래 기대치를 높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제 마음을 사는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해졌는데 그 잠재력이 우리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 놀랍게도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 미디어 리터러시 좋아야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냐, 좋은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세계로 가면서 더 강화된 게 뭐냐? 도덕적 잣대가 진짜 세졌어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스포츠 스타건 어릴 때 나쁜 짓 했다? 안 돼요. 옛날에는 넘어갔잖아. 이제 안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검색해 봤을 때 하지 마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 검색을 통해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공감대 큰 게 뭐냐? 따뜻한 휴머니티. 제가 오늘은 세계관을 디지털로 바꾸고 팬덤을 키우는 역량을 키우라 그랬지만 사실 가장 밑바탕에 필요한 건 바로 휴머니티다. 대한민국이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게 진짜 더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8대 강국이 됐다는 거죠. 검색의 세계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멋진 나라, 사회 전체가 인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팬덤이 올라가고요. 팬덤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음식을 사 먹어요. 한국 라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런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차도 사도 괜찮겠네. 야, 무기도 사자. 이 국민 합의가 안 되면 무기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괜찮은 나라지, 무기 사. 유럽까지 대한민국에 무기를 사들인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야, 메타버스 세계가 확장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기회겠네요. 우리 청년들이 그거에 막 도전하고 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인류를 위해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야, 너는 어떤 뭐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공무원 돼서 뭐 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인류의 팬덤을 만드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런 만큼 어려서부터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메타버스 개념 그리고 실습 이렇게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네. 꼭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 그러면 그냥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세계관이 메타버스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먼저 좀 해주고,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너희들이 근데 제일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게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런 거야.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게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요새 코딩은 언어죠.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코딩을 이해 못하면 디지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 있는 코딩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학습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들면 너희들의 나중에 상상력이나 창조력이 되게 좋아진대. 당연한 일이죠. 이건 이미 되게 검증된 일들이에요. 미국의 아이들 교육 방식이나 젊은 세대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거는 다 도전해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인터넷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메타버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 교훈이 있어요. 야, 그때 인터넷 했던 애들이 다 잘 됐더라. 보세요. 20년 전에 그거 했고 코딩했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부를 형성했죠. 그게 메시지예요. 사회가 주는 메시지. 근데 우리는요. 야, 그런 것 좀 하지 마. 제발 서울대 스카이나 좀 가자. 이런 것들을 깨트려줘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죠. 의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에는 여전히 필요한데 그 나머지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 미디어 크리에이터 되고 싶은 사람, 코딩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이제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왜? 그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세계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 가능성을 찾아주는 게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